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다이어트 결심하고 꾸준히 지켜나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늘은 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특히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 요즘 참 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저탄수화물이 지금 그래도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음. 이제 지방을 줄이는 그런 식단보다는 오히려 탄수화물을 줄이는 이런 식단을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같은 저탄수화물 식단에 단순히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뿐만이 아니라요. 연방보건국까지 공식적으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연방보건국이 보통 이제 미 식단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발행하는데요. 네. 이 가이드라인에다가 저탄수화물 식단을 그런 내용을 포함시킬 전망입니다. 2020년에 이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면서요. 저탄수화물을 비롯해서 다른 다이어트 방식에 대해서도 좀 어떤지 정식으로 내용을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 동안 이 네. 한인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다이어트 방법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굳이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제 밥 먹으면서 밥을 조금 줄이고 반찬을 네. 늘려나가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어야 한다라는 인식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소셜 미디어를 휩쓴 건 바로 키토 다이어트라는 겁니다. 키토제닉을 줄여서 이제 키토 다이어트라고 부리는데요. 어허. 이른바 저탄고지 방식입니다. 어허. 저탄수화물의 고지방. 고지방. 네.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히 탄수화물만 적게 하는 게 아니라 지방을 많이 높이는 겁니다. 특히 키토 다이어트는 비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데요. 가장 좋은 비율이 탄수화물 5%에 지방과 다른 영양분 95% 이렇게 채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유명한 블랙프루프 커피, 그러니까 버터랑 코코넛 오일을 커피에다가 넣어서 지방 함유를 크게 높인 그 방탄 커피가 사실 유행인데 이 키토 다이어트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방탄커피들 하세요. 네. 아, 그래요? 네. 그걸 어디서 파는 데가 있어요? 네, 파는 데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블랙프루프 커피라고 해서 블랙프루프 커피. 네, 어허. 아예 그 메뉴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미국의 식단 가이드에 실린다. 이게 정식으로 실린다. 이건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지금 가이드라인을 보면 저탄수화물과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대신에 지중해식 그리고 뭐 채식 그런 얘기 많이 이 밖에 있죠. 다른 식단들만 네, 내용이 네.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건강한 식단으로 규정된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이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건강한 식단이 아니다. 이런 인식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가이드라인에 포함이 되면 우선 뭐 학교 같은 데서 점심 식사 제공하잖아요. 그런 점심 식사의 식단도 바뀔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역량까지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저탄 다이어트가 유행하기 전부터 운동을 네.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탄수화물의 비중을 좀 줄이고 네네. 단백질을 많이 먹는 걸로 해서 체중 감량들을 했단 말이죠. 네. 실제로 이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는 게 살 빠지는 데 또 효과가 있는 거죠? 네네. 네. 아니 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탄수화물 좀 덜 먹자는 얘기는 밥 좀 덜 먹고 네. 밀가루 좀 덜 먹자 그 그렇죠.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죠? 맞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빵과 밥을 좀 덜 먹음으로써 음. 탄수화물을 줄이게 되면요. 탄수화물이 그러니까 체내에서 되게 신속하게 당으로 변한단 당분으로 말이에요. 예. 전환이 됩니다. 그럼 신체 에너지가 급변동하고 때일은 공복감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었는데요. 네. 근데 탄수화물을 줄이게 되면 탄수화물이 아니라 이제 체내에 있는 지방을 소모시킨다는 거죠. 네. 지방이 소모되면 공복감도 좀 줄이고 체중을 줄이는 효과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의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언급하신 그 키토 다이어트,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먹는 거 이런 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키토 다이어트는 우리가 단순히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 할 때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요. 전반적으로 이제 포도당을 사용할 때보다 지방을 사용할 때 에너지 효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운동 능력은 물론이고 아. 정신적인 부분을 포함한
전반적인 퍼포먼스가 더 좋아진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지금 댓글창에서도 네. 이 다이어트의 위험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애청자가 또 계시는데요. 이게 네.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이 방탄 커피를 보면요, 이 부작용으로 무리한 저칼로리 다이어트와 함께 병행했을 때 몸의 대사 과정이 현저하게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꼽습니다. 네. 아침에 필요한 영양분 섭취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도 음. 꼬집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침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뇌는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아하. 대사 활동에 큰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네. 또 일주일 정도 만약에 방탄 커피를 섭취한다 하고서 다이어트를 한 후 다시 일반식으로 돌아오게 되면요. 요요 현상이 요요 현상이 온다는 오겠죠. 겁니다. 그래서 네. 식단 관리가 그 후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도 방탄 커피에 들어가는 뭐 코코넛 오일 같은 거 과다 섭취하게 되면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지켜서 마셔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맞아요. 이거 불포화 지방산이 아니잖아요. 혈관에 네. 그냥 남아 있는 건데. 네. 예전에 한국의 라면들이 이 코코넛 오일로 튀기지 않았었어요? 함유로 튀겨서 문제가 팜유. 됐었죠. 네. 그랬었죠. 그런데 이런 부작용 같은 것도 가이드라인에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거든요. 작년부터 검토 작업을 벌일 이 구성원을 꾸렸는데요. 그 이 저탄수화물 식단을 지지하는 측은 전문가들의 검토 작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게요. 이 전문가들 구성을 일단 마음에 들어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탄수화물 효능을 처음으로 주장한 로버트 애킨스 박사가 설립한 애킨스사에서 전문가들을 많이 지정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일부는 육류, 쇠고기 업계가 직접 나섰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동안 저탄수화물 식단은 영양소 부분에서 좀 나쁜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뭐 부작용보다는 좀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이제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긍정적인 부분만 실릴까 하는 의문도 있고 지금 또 네. 댓글창에 보면 키토 네. 다이어트를 오래 하신 청취자분이신데요. 네. 신장 정밀 검사를 받으라고 얘기를 해서 아주 깜짝 놀라셨다고. 이게 또 문제점이 좀 있긴 있나 봐요. 네. 이 콜레스테롤도 많이 올라갔다고 그러시죠. 근데 정말 그런 게요. 저탄수화물 이 식단 효능이 이게 발견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새로 나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런 부분까지 좀 예측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에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고 해도 이런 장기적으로 사람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측면까지 다 일일이 분석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네. 훗날 좀 나쁜 영향이 가지 않을까 일부 전문가들은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사실 저탄수화물 식단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뭐 좋다 나쁘다 말이 많은데요. 이런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점은 한 가지 식단이 모두에게 다 똑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 사람 맞아요. 몸은 네.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일부에게는 이런 저탄수화물 식단이 잘 맞을 수도 있고 오히려 건강해질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오히려 또 나빠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AP통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스탠포드 교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우리를 뚱뚱하게 만드는 건 100% 정답이다. 그건 정답이에요. 네. 이렇게 말했는데요. 살을 빼야 한다면 뭐 어떤 다이어트를 하든지 간에 네. 가장 힘든 부분이겠지만 좀 과하게 먹는 습관 고치고 지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그 내과 전문의 박사님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쭤봤어요. 뭐 네. 고지저탄 같은 거 많이들 하시니까. 근데 그 박사님이 조언을 해주시기는 네. 저희가 5대 영양소라고 불리는 단칼비탄지가 있잖아요. 네. 그것을 가장 그냥 똑같은 비율로 새끼 맞게 먹는 것이 인간의 건강에는 가장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한참 유행할 때. 네네. 그래서 진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AP가 보도한 이 다이어트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 이제 새로운 스터디에 들어가서 내년도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지금 그 얘기죠. 네, 가이드라인에 아. 포함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는 결론이 네네. 나오는데, 네. 근데 뭐 어쨌든 우리가 이 시간에도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까도 결론이 뭡니까? 조금 먹고
운동 많이 하고 몸을 그렇죠. 많이 움직이십시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먹은 만큼 움직이면 살 안 쪄요. 예, 경험담입니다. 정말이에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